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자, 수천만 원 상품권을 쓱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밤 11시 부산 사상구의 한 전통시장. 불 꺼진 가게를 쓱 들여다보면서 남성 저렇게 몰래 입장합니다. 자, 무언가를 숨기고 어기적 나오더니 검은 봉투를 휙 던져버리죠. 자, 무언가를 가득 넣은 듯 배가 불룩합니다. 알고 보니 가게에서 온누리 상품권 무려 3,700만 원어치를 도둑질했던 겁니다. 저 배 불룩 나온 거 보십시오, 저거. 자, 잡혔습니까, 이 기자? 네, 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난달 3일인데요. 이 밤 11시 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전통시장 내 가게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온누리 상품권 3,700만 원어치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 경찰이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이 해당 남성을 한 달 동안 추적을 해왔는데 그러던 중에 지난 2일 해당 남성이 서울의 한 PC방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이 관할지구대와 공조해서 검거를 한 겁니다. 이 부산 사상경찰서는 해당 남성을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한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자, 팀장님, 이 남성 3,700만 원어치 온누리 상품권 뭐에다 썼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한 달 추적해가지고 검거를 했습니다. 그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상품권 있나를 확인했더니 이 남성이 상품권을 모두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생활비하고 유용비를 모두 탕진했다 그래요. 탕진했어.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 잠시만요. 저걸 가지고 유흥비로 탕진했다면은 상품권 깡을 해서 현금으로 바꾼 건가요? 그렇죠.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에 현금을 이제 유용비 등으로 탕진을 했는데요. 저 남성을 이제 조사하면서 보니까 저 남성이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의도식하면서 절도 등 전과가 여러 차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 피의자죠. 피의자는 살면서 타인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새벽 배송에 딸려온 이것.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과연 뭐가 딸려왔을까요? 눈 크게 뜨고 함께 보시죠. 자, 새벽 배송으로 주문한 김치. 그런데 unbelievable. 계속 상자를 흔드는 주문자. 김치 말고 들어있는 묵직한 무언가. 아우, 보셨습니까? 저 구멍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뾰로롱. 나 때문이지. 아우, 그만 좀 흔들어줘. 아우, 쥐. 직접 등판까지. 김치 사면 쥐 한 마리 1+1일까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정말 저는 이걸 제보해 주신 우리 사방 가족분께서도 정말 대단하신 게 저 같으면 기겁을 하고 진짜 방을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양행크라운 충분히 그랬을 것 네, 합니다만 제가 제일 싫은 게 쥐예요, 진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어머님이셨구나. 김치를 포기 김치를 시켰는데 아이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용감하셨던 건 아니고 이 상자를 딱 열었더니 쥐가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도 우셨대요. 눈물이 터지니까 엄마가 오니까 애들도 기겁을 해서 따라 울었다는 겁니다. 어쩜 좋아. 하지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용감하게 상자를 다시 덮고 무거운 걸로 눌렀는데 그 안에서 또 쥐가 또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죠. 혹시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좀 전에 구멍이 있었잖아요. 네. 자세히 보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데 거기로 혹시 빠져나올까 봐 테이프를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저희 사건 반장을 위해서 찍으신 겁니다. 근데 저 앞니로 냥냥냥냥 막 이러면서 저 뚫고 나오면 어떡해요? 테이프를 업체에서 다행히 그나마 바로 회수해 갔대요. 진짜. 진짜 몸서리 쳐지는 광경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주차 민폐 3종 세트입니다. 자,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주차 현장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더니 엘베 앞을 떡 저렇게 막고 있는 코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귀도 막힌 상황. 세상에. 이 실제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사진. 계단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실제 멈춘 겁니다. 저렇게 계단에 걸쳐 놓고 주차를 한 겁니다. 이 실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예. 뒤쪽으로. 세상에 이거를 도대체 못 나가네. 저걸 타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저거? 길을 완전히 막아놨어요, 팀장님. 맞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주차 있지 않습니까?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 내려왔는데 앞에 딱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차주인도 문제지만은 내리는 사람이 힘들고 차주도 아마 내리면서 사람들이 그 스크래치 나지 않을까 차에 그 위험천만하게 한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다가 엑셀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가는데 만약에 차량이 저렇게 돼 있으면은 레카차를 불러서 빼야 되는데 그대로 뒀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빼야 되는데 어쩌서 놔뒀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그 아마 아까 차를 잘 되긴 됐는데 예. 저 계단을 내려가서 저걸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 어린아이도 빠져나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아, 저건 타고 넘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거? 넘어가면 차 송괴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게 되면 지나가면서 또 차도 스크래치 나기 때문에 위험한 주차를 했는데 사실상 저거는 통행이나 육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갓길에는 저렇게 차를 대도 일반 교통 방해죄는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분은 양심불량, 도덕불량 그렇게 처벌할 수는 있고요. 혹시 민사는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글쎄요, 뭐 형사 민사 저는 좀 가능할 거 아닌가 박 변호사님, 생각이 드는데요. 예. 법적인 거 재미없고요. 네. 저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게 제일 황당했다? 저는 엘리베이터 막는 게 제일 황당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도 저거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딴 거는 돌아가면 방법, 엘리베이터 막아보면 나갈 방법 없을 수도 띵동 하고 있거든요. 문이 열렸는데 저 모양이야. 그거는 바로 여기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공포 아닙니까? 여기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 보죠. 속수무책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피하실 수 있었을까요? 영상 보시죠. 자, 잘 가는데, 자, 저 탑차 피하느라고 싹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가는데, 차가, 와우,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이게 360도 카메라에서 정말 앞뒤로 한꺼번에 이렇게 찍히긴 했는데, 아, 세상에 양 변호사님. 이건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넘어지셨어요. 아마 옆에 있는 검은색 차량도 이 탑차를 피한다 내지는 탑차 때문에 3차로로 가다가 우회전한 것 같은데 옆쪽으로 돌면서 전혀 그 백미러를 보지 않은 거예요. 오토바이가 조금 빨리 달린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가해자가 된 것만은 사실이죠. 운전하실 때 저건 뭐 오토바이라서 그나마 큰 사고가 안 났을지도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게 학생의 자전거였다라고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주의하셔야죠. 그러니까 말이죠.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직진 중인 오토바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넘어졌어. 왜? 자, 다시 볼까요? 예, 다시 보시죠. 잘 가다가 옆 툭튀 하는 차량 보고 그냥 과당했군요. 자, 깜빡이를 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차량이 뒤에 오는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접촉 사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른바 비접촉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추돌은 나지 않았는데 지금 사고가 난 상황이고 비접촉 사고도 마찬가지로 상대 차량에 과실이 있다면 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뭐 형사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 이 차량이 좌회전 뭐 등을 넣었는지 안 넣는지 하긴 좀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약간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틀다가 싹 미끄러진 모양새이기 때문에 주로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과실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라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도 있다는 거예요. 과실도 기본적으로. 있다. 예. 본인이 좀 속도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있는 빠르긴 거예요. 했던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 보죠. 예비 시어머니가 차별합니다. 이것도 뜨거운 이슈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네, 예비 시어머니에게 먹는 걸로 차별당해서 너무 서럽다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지난 1일에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 어머니가 떡국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요. 이 예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이 남자친구를 부르더니 여자친구 먼저 떡국 갖다 줘라 라고 하셨고 한 그릇을 더 뜨면서 이건 내가 먹어라 라고 하면서 남친에게 떡국을 한 그릇 더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져온 떡국을 봤더니요. 자신의 떡국에는 고기가 달랑 3점뿐이었는데 남자친구 떡국에는 고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들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음식으로 차별하는 이 남친 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사연입니다. 이거 너 먹어. 저기에 가득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라, 참 너도 정말 칭하다. 응?
시어머니 될 사람을 세상에 뭘로 알고 그러니 젓가락으로 한번 하나씩 꺼내서 세볼까? 얼마나 차이 나나? 야 모자라면 네가 고기 떠다 먹어 이거사 동그라미. 아 오늘 생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제 생일 다시 내려가. 올라왔습니까? 네, 저는 뭐 아 알겠습니다. 아 생일이라고 봐주는 거 없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비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입은 삐뚤어지셨어도 말은 똑바로 하세요. 이거 아들 거, 이거 네 거 하면서 패 돌리셨잖아요. 진짜 고기 몇 점을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치사 맞습니다. X. 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우리 박 변호사도 알 거예요. 아는데 예. 오로지 사건 반장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희생을 한 거예요. 아, 저게 진짜 어.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차별 당하는 것만큼 별거 아닌데 되게 서럽게 느껴지는 거 없습니다. 떡국 한두 번 떠오십니까? 어머니께서 한두 번 떠보셨겠어요? 그냥 딱 뜰 때 어떻게 뜨면 고기가 많이 뜨지 바로 알죠. 차별 패 돌리신 겁니다. 아 윤화진님. 어머 이거 내가 당해본 일이야 지금 그러셨어요.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시어머니께서 이제 결혼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는 것으로 정이 들고 날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될 사람한테 고기 좀 더 넣어줬으면 어떤가 싶은데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가 살찔 거를 예상해서 고기 안 넣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저 며느님이 시어머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며느리한테 신경 써주시지. 앞으로는 며느리 오시면은 고기를 두 따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박지훈 오늘 좀 변호사님이 비싼 일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장모님이 이제 있는데 분명히 이제 좀 딸이죠. 저한테는. 뇌관을 건드신 겁니까 예, 장모님이? 뭐 분명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물어보는데 뜨기가 항상 똑같이 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건 뭐 실수가 있었지. 아니 잠깐만요. 예. 장모님이 우리 박 변호사님 걸 적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 느낌상 그랬거든요. 제 느낌상. 제 개인적 느낌이에요. 아주 아, 먹는 개인적 거에 느낌이에요. 예민한 우리 박 아, 사장님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는 또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고기 같은 경우를 좋아한다면 이 의사표시 정확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기 5개 5점 원합니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직 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너무 몰아붙이는 거는 조금 그렇다. 희생을 했는데 재미는 없다, 박 변호사. 재미가 없다, 박지훈 변호사. 예, 약간 억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유 아니야. 괜히 지금 그 처가댁이 어딘지 어느 지역인지 여쭤봐도 대구입니다, 될까요? 대구. 대구. 예. 아 대구에 계시는 우리 장모님 괜히 보고 막 계실 겁니다. 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실수일 거지 이거를 갖고 막 몰아붙여서 나한테 적게 주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 드리는 박지훈 겁니다. 변호사님 직접 떡국 떠본 적 없어요? 떠본 적 있습니다. 떠보면 알잖아요. 그 계산 필요하면 가능해요. 고기를 더 떠먹으면 되죠, 사실은.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중요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네. 네.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말 나온 김에 오늘 또 생일인데 네. 또 장모님 또 마음 같아서는 미역국 딱 하나 딱 해가지고 그냥 멀리 있으니까 어. 대구에 있으니까 이제 같이 아예 뭐 예. 영상 편지 짧게. 뭐 장모님 사랑하고요. 또 어머님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별로 안 웃기시네요. 자, 이 기자. 네, 일단 저희 가족분들 생각이요. 아까 윤화진님 비슷한 일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서러워서 가방 싸서 친정 가셨다고 하시네요. 어머나. 네, 그 양민주님은 손님이라고 생각했으면 고기 더 주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라일라님은 우리 집 시엄니는 몰래 불러서 소고기, 랍스터도 주던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리로리님은요, 네. 뭐 저런 거 가지고 원래 처음 뜨면 고기 잘 없어요. 고기 다 가라앉지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고기 둥둥 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